안녕하세요. 오늘은 페메트렉시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메트렉시드의 상품명, 회사에서 붙여준 약의 이름은 메인타, 알림시드, 또 알림타, 알지크, 페림타, 페메드S 등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나 선생님들이 알림타라고도 칭하시기도 하는데요. 이게 오리지널 약이 알림타다 보니까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약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약의 국내 허가 적응증은 흉막중피종 그리고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그래서 흉막중피종에서는 화학요법을 받은 적이 없는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중피종 환자에서 시스플라틴과 병용해서 쓰라고 추천이 되고 있고요. 비소세포 폐암에선 총 4가지의 허가를 득했는데 기본적으로 편평 상피세포 조직을 갖는 경우를 제외한 즉 비편평 상피세포 조직을 갖고 있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 허가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는 국소진해성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 1차 치료로서 시스플라틴과 병용하는 요법. 또 두 번째로는 이전 화학요법 실시 후 국소진행성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 단독으로 쓰는 것. 또 세 번째로는 백금계 약물을 기본으로 한 시스플라틴 같은 백금계 약물을 기본으로 한 1차 요법의 4주기 이후에 질병 진행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유지요법으로 쓰는 것. 네 번째로는 EGFR 또는 알크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 1차 치료로서 펜브로리주마 면역 억제제와 또 시스플라틴과 같은 백금계 항암화학 요법과의 병용으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용법 용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의 권장 용량은 mg per 미터 제곱당 500ml가 추천이 되고 있고요. 3주에 한 번 10분 동안 짧게 정맥 주사하는 것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투여 전 주의사항으로 총 3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피부 반응의 발생과 중증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약 맞고 피부 자극감이라던가 발진 같은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투여 전날과 당일, 다음날 총 3일간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하도록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스테로이드는 하루에 2번 경구 투여, 입으로 복용하는 거고요. 덱사메타손 3ml와 동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덱사메타손은 보통 한 정이 0.5ml고 그래서 3ml는 8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8정을 아침, 저녁으로 식사하고 나서 총 3일간 투여해야 하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독성을 줄이기 위해 엽산과 또 비타민 B12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나왔는데요. 이 페메트렉시드 자체가 엽산의 대사를 억제해서 효과를 나타내는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엽산과 비타민 B12 주사가 추천이 되고요. 일단 엽산 같은 경우는 350에서 1000 마이크로그램을 함유한 종합 비타민 혹은 엽산 단독으로 매일 투여해야 하고요. 이 약을 첫 번째 투여하기 7일 동안은 최소한 5회 엽산을 복용해야 되고 즉 이 항암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엽산을 시작해야 하고요. 치료 전체 기간 내내도 복용해야 되고 이 약 끝나고 나서도 3주간은 복용을 지속해야 한다고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타민 B12 주사는 페메트렉시드를 맞기 1주 이내에 한 번 맞고요. 그 뒤로는 매 3주기마다 한 회씩 투여하도록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 페메트렉시드를 포함한 항암은 제가 3주에 한 번 항암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1주기가 3주라고 보시면 3주기는 9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9주에 한 번씩 비타민 B12 주사, 근육 주사 하게 되고요. 그래서 페메트렉시드 맞을 때는 환자분들도 덱사메타손과 엽산, 비타민 B12 꼭 잘 챙기셔야 된다.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 용량 조절이 필요한 이상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약처 허가에 용량 조절이 필요한 이상 반응으로 첫 번째 혈액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잘 아시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감소,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2번을 요하는 모든 설사 또는 3, 4등급의 설사.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사라고 한다면 하루에 3, 4번 이상 물변을 보는 것들을 의미를 하네요. 그리고 3, 4등급의 점막염. 그래서 점막염은 구내염을 포함해서 위장관의 염증 같은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빈도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항암제의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여섯 번째로 빈도가 높은 이상 반응, 20% 이상 보고된 이상 반응은 피로감, 또 메스꺼움, 구토가 아니고요. 메스꺼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욕부진입니다. 그래서 페메트렉시는 기본적으로 항암 부작용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 항암제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가장 빈도가 높다고 하는 건 이 세 가지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또 나타나더라도 잘 지나가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빈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용량 조절이 필요한 이상 반응이 이제 혈액 독성으로 골수 억제, 또 설사, 또 구내염을 포함한 점막염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골수 억제 관련해서는 우리 백혈구하고 관해서는 백혈구 면역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꼭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 환자분 마스크도 꼭 잘 써주시고요. 그리고 혈소판, 지혈하고 관련 있죠. 항상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날카롭고 뾰족한 것도 피해 주시고 다칠 만한 행위나 행동도 꼭 피해 주시고 또 이제 적혈구, 산소 운반해주는 세포죠. 그래서 적혈구 많이 부족하면 너무 피곤하고 늘어질 수 있으니까 무리하지 않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설사가 빈도가 높은 약은 아니에요. 그래도 설사가 나면 어떻게 하라, 또 구내염이 나면 어떻게 하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라고 보일 수 있지만 이게 국가암정보센터에서 다 제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설사 날 때는 물 충분히 마시고 식사도 소량씩 자주 하시고 맵고 기름진 거 꼭 피해 주시고요. 너무 차거나 뜨거운 온도보단 실온 온도 음식 꼭 복용해 주시고요. 증상 있을 때 참지 마시고 치료약 받으셨다면 치료약 복용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내염. 입안의 염증인데요. 그래서 칫솔모 부드러운 거 사용해 주시고 입을 자주 헹궈서 이제 수분감을 꼭 유지해 주시고요. 알코올 성분 있는 구강 세정제는 꼭 삼가해 주시고 이게 알코올이 나쁘다기보다 이제 알코올 있는 걸로 입안을 가글 하다 보면은 알코올이 휘발하면서 입안이 더 건조해지고 자극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알코올 가글 같은 거 해주시고요. 혹시 증상 있을 때 쓰시라 하고 처방받은 약이 있다면 대개는 탄투미나 중조를 해주시는데요. 처방 받으셨다면 그때그때 잘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항암할 때 물을 자주자주 드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물을 자주자주 마시게 되면은 콩팥 부작용 같은 것도 예방이 되고요. 입안이 조금 수분감이 있기 때문에 구내염, 점막염 같은 것도 예방이 될 것 같아요. 또 네 번째로는 이제 메스꺼움. 구토가 아니고 메스꺼움이었죠. 근데 항암제 중에 사실 순번을 매겨보면은 페메트렉시드는 메스꺼움 구토 확률이 사실 작은 항암제에 속해요. 그래서 구토 예방약 이런 것도 사실 일반적으로 처방이 나는 항암약은 아니고요. 그래도 혹시나 메스꺼움이 나타나거나 뭐 나타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집에 계실 때도 조금 맑은 공기 마시는 것도 좋고요. 또 숨 천천히 들이마시고 또 너무 위 압박하는 옷보다는 헐렁한 옷 입으시고요. 또 메스껍다 느낀다거나 할 때는 다른 거 뭐 음악 들으시거나 게임하시거나 TV 보거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상비약 주시면은 증상 있을 땐 상비약 잘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맛이 떨어지고 하는 것 메스꺼움, 식욕부진, 피로가 사실 확률이 높았죠. 그래서 입맛이 많이 떨어진다 하면은 이제 하루에 3끼가 아니라 5끼, 6끼 이렇게 나눠서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식사하실 때는 조금 수분 섭취 제한해 주시고 내가 먹고 싶었던 거
또 드셔주시고요. 새로운 음식 먹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혼자 식사하시는 거는 피하시고 되도록이면 다른 분들과 같이 이제 즐겁게 식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국가암장정보센터에서 다 제시가 되고 있고요. 가벼운 운동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입맛이 너무 없다.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입맛 올리는 약대도 있어요. 메게이스라고 해가지고 선생님들 따라서 처방이 가능하기도 하니까 선생님들과 꼭 상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도 제가 강조드렸지만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약 3가지 꼭 잘 복용하고 투여하시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덱사메타손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는 8정을 아침 저녁에 스테로이드 속쓰릴까봐 대개는 식후에 3일간 항암제 투여 전날, 당일, 다음날 꼭 복용해 주시고요. 엽사는 매일 복용해 주시고요. 비타민 B12 주사는 9주에 한 번, 대략 2달에 한 번 근육 주사 할 거니까 선생님들도 잘 챙겨 주실 거지만 환자분들도 잘 챙겨서 복용하고 투여하시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